이 군은 궁궐, 왕실, 더 핵심 부대죠. 그리고 6위는 수도경비사령부가 6위가 되는 거죠. 2군은 친위 부대입니다. 해서 개경과 궁궐에 있는 부대가 45령 4만 5천 명. 많죠? 생각보다 많죠? 물론 이 군대가 늘 채워져 있었는지는 확실찮아요. 하지만 일단 장부상으로는 이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군, 대장군 한 명씩이 있고 그 다음에 장군, 정사품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각 령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45개 령이 있으니까 장군이 45명이 있는 겁니다. 장군 한 명이 지휘하는 군인의 수는 1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정오품 중랑장 이 사람들은요, 장군 한 명당 2명씩이 딸립니다. 그래서 각 령의 최고 지휘관이 장군, 부지휘관이 중랑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랑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500명 정도를 지휘하게 되겠네요. 그 아래 낭장은 대체로 한 영당 5명씩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응양군에만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5명씩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별장, 응양군에만 2명, 나머지는 5명씩, 정팔품 상원, 응양군에만 3명, 나머지는 5명, 교위는 각 영당 20명. 여기까지가 무신입니다. 무신할 때 그 무신이 교위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대정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는데 이 대정은 군대 지휘관이긴 한데 아직은 무신에 들지는 못하는, 요걸 이제 종국품 바깥이라고 해가지고 품외라고 하는데 이런 군사 지휘관이 있습니다. 대정이 지휘하는 단위 부대를 대라고 해요. 대의 지휘관이라 대정이 되는 건데요. 이 1대의 병력은 25명입니다. 이 25명이 고려시대의 기초부대예요. 25명 이 기초부대를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걸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령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전부 어디에 주둔하는 부대라고요? 네, 서울에 주둔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경군 또는 중앙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서울에 군인이 4만 5천 명이 있었다. 이건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서울에 군인이 몇 명쯤 주둔하고 있을까요? 네, 군사 기밀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몰라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기도 합니다. 고려사 공부를 조금 깊게 하신 분들은 이 중앙군 2군 6위를 구성하는 군인들의 신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2군 6위를 구성하는 이 4만 5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이런 군인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여기에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걸 전담하는 일정한 신분 계층이 있었다. 이 계층의 이름을 군반시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군반시족이라고 불리는 요 계층의 사람들이 계속 세습해가면서 2군 6위의 군인이 된다고 하는 학설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학설의 이름을 군반시족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반대하는 학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군인이 되는 이걸 병농일치라고 하는데, 군대와 농사 짓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사람이 2가지를 다 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제도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 당나라의 부병제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시작이 된 거고, 따라서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 서울로 올라와서 경군이 되는데 2군 6위의 군인들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다.
다시 얘기해서 지방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자기 순서가 돼서 2군 6위의 군인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의 이름은 부병제설이라고 하는 거죠. 군반시족설과 부병제설 두 가지가 있는데 팽팽합니다. 왜 팽팽하냐면 이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료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료와 부정할 수 있는 사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희정승 학설이 또 있죠. 그것도 옳다, 이것도 옳다. 네, 절충설 있습니다. 절충설 어떻게 하냐면 2군 6위 가운데 핵심이 되는 2군은 군반시족, 그거보다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6위는 부병제설,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제3의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셋 가운데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뭐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에 지방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번갈아 가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궁궐 수비를 하게 하고 도성 수비를 하게 했을 때 과연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까 하는 이거죠. 만일 제가 고려시대 농민인데 그래서 참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훈련을 받을까요?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쟁 때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는 정신력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군 가운데 상당수는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업으로 그걸 시키려면 국가에서 이 사람들의 생활비를 다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4만 5천 명의 생활비를 대줄 능력이 고려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3의 학설, 절충설에 조금 기울어지는데요. 이거는 정말 느낌이고, 이런 문제는 확실한 사료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는 중앙군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는 지방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경지대에 있는 군대와 국경 남쪽에 있는 군대, 전방과 후방이 군인의 성격이 달라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국경지대가 중요하겠죠. 이 국경지대, 고려의 국경지대는 주로 동계, 북계 또는 동북면, 서북면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먼저 동북면은 저쪽 그 함경도 남쪽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동계 또는 동북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고려사에 지휘관이 몇 명이 있는지 군대가 몇 명 주둔하는지 하는 것들이 기록이 마침 나와 있습니다. 이 동북면에는 군현 이런 게 있지 않고요. 주와 진이 있어요. 행정구역이 남도 쪽하고 남쪽하고 달라요. 주, 진별로 장교의 수와 군인의 수가 전부 나와 있는데 이걸 세보니까 지휘관이 780명, 그리고 군인이 3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북면에 3만 명이 있다. 서북면, 평안도 쪽이에요. 이 서북면은 면적이 더 넓고 실은 그쪽이 더 중요한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 많이 주둔을 하게 되는데 서북면에는 지휘관이 2,650명이 있고 군인이 11만 명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북면, 동계에 3만 명, 서북면, 북계에 11만 명, 도합 14만 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군대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산 동네에서 그대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다 군인이 되면은 농사는 누가 짓죠? 이 사람들 평소에 농사 짓고 훈련받고 일해 가면서 거기에서 국방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 서울 사는 사람이나 저쪽 경상도, 전라도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훈련이 더 고돼요. 당연히 이런 불만이 나올 텐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서 태어나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를 지킨다. 그래서 이 군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진군이라고 부릅니다. 지방군 가운데 국경지대에는 주진군이 있다. 이 주진군의 병력은 14만 정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 동북면, 서북면 말고 그 남쪽은 우리가 흔히 오도 양계라고 할 때 오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약간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오도,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의 지방행정제도로 오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서해도, 교주도, 이 오도라고 하는 이름은 고려 전기에는 안 나와요. 고려 중기 이후에 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행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를 예로 들어볼까요? 공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같으면 공주가 충청남 도를 거쳐서 중앙정부하고 연결되는 상하관계가 있죠. 물론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니까 완전히 얽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앙광역단체, 그 다음에 기초단체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광역단체가 되는 건데 고려 전기까지는 이게 없습니다. 없고 중앙정부가 바로 기초단체를 상대하는 이런 행정체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 중간에 매듭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한 8개 정도를 상대로 공문을 내려주면 그 8개 도, 조선 경우에 8도가 그 아래에 있는 9년에 또 공문을 뿌려주면 되는데 도가 없이 전국에 한 150개 정도 되는 주현에서 전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뒤에 도라고 하는 중간기구를 만드는 건데 이 도는 고려 중기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계수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생소한 말일 텐데 그 경계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관청, 계수관이라는 걸 두어서 이 계수관이 다른 주현들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이런 행정체계입니다. 그 계수관이 어디냐면은 양주, 광주, 충주, 청주, 12목 그게 계수관인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래서 이때 오도라고 하기는 아직 이르고 남도, 양계가 아닌 지역에도 군인이 두어지는데 이 군인은 국경지대의 주진군과 구별해서 주현군이라고 합니다. 지방군에는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다 하는 건데 면적은 훨씬 넓죠. 이 양계보다 아래쪽이 면적은 훨씬 넓고 인구도 훨씬 많은데 여기에 군대는 몇 명이냐면 5만 명입니다. 약 5만 명. 고려사 병지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이거 여기에서 정말 깨알같이 다 셉니다. 일일이 다 세면 48,237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퉁치고 약 5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만 명이 전투부대고 더하기 어떤 부대가 또 있냐면